자, 삼국사기 고려원기 제10 갤런티 킹입니다. 보장왕 분기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라고 나눠져 있진 않는데 아무튼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권9 갤런티 킹하고, 안녕하세요, 권10 갤런티 킹이 나눠져 있는데, 권9의 갤런티 킹은 보장왕 분기는 첫 부분은 그 보장왕 즉위부터 1차 고구려 당 전쟁이 끝났을 때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1차 고구려 당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면은 당태종하고 사실상 이제 연개소문하고 붙었던 전쟁인데, 그 전쟁의 가장 마지막 전투가 바로 여러분이 아는 그 유명한 안시성 전투입니다. 안시성이 여기였던가? 요 지역에 있던 안시성에서 둘이 한판 크게 싸웠던 전투죠. 아무튼 여러분이 아는 그 전투입니다. 근데 삼국사기 내용을 보면, 지난 시간 얘기를 잠깐 하자 그러면, 당나라가 이제 모든 전투에서 사실상 다 이기고 간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지만은, 정황상 볼 때 이세민이가 이제 뭐 눈깔 한 짝 나갔다라는 얘기는 여기 없긴 합니다만은, 눈깔이 한 짝 나갈 정도로 전설로 내려올 정도로 크게 깨지고 갔던 것 같고, 그죠? 결국에는 이제 요 중간에 지금 보면 여기 요양이라고 있죠, 그죠? 요양 주변에 이제 요새들은 함락을 시켰는데, 결국 중요한 신성, 저쪽인가? 여기 남조성이구나. 신성이 어디죠? 신성이 여기네. 신성하고 그 다음에 남쪽에 건안성, 그리고 여기 있는 안시성은 못 들었더라. 결국 이거는 못 들었더라라는 게 지난 1차 전쟁의 결과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평양으로 가는 도박수를 당태종이 던지진 않았고요. 안시성에서 이제 결국 이걸 못 이기고 그냥 그 요하를 건너서 이제 도망갔더라라는 게 지난번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그래서 권 10입니다. 권 10 갤런티 킹입니다. 권 10 보장왕입니다. 자, 6년입니다. 요거는 보장왕 6년입니다. 647년입니다. 태종이 다시 군사를 보내려고 하니 조정이 의논하기를, 고구려는 산의 의지에 성을 쌓아서 갑자기 쳐서 피하실 수가 없습니다. 앞서 천자의 수레가 친히 정벌하였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은 논밭을 갈고 실을 뿌려 가꿀 수 없었으며, 이긴 성도 실은 그 곡식을 거두어들였으나 계속되는 가뭄으로 백성의 태반이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만약 적은 부대를 자주 보내 번갈아 그 강약을 어지럽혀 저들이 명을 받아 출동하는데 피곤하게 하고 쟁기를 놓고 보루로 들어가게 하면 수년 사이에 천리가 매우 쓸쓸하게 되어 인심이 저절로 이반할 것이니, 압록의 북쪽은 싸우지 않고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예요. 그 유격합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엠페러가 이 말에 따랐다. 좌무위 대장군 우진다를 청구도 행군 대총관으로 삼고, 우무위 장군 이해안을 부총관으로 삼아 병력 만여 명을 동원해 보내 누선을 타고, 누선이란 건 배 이름입니다. 군선 내주에서 바다를 건너 들어가겠다. 내주라는 거는 산동의 동래, 여기 가면 내주일 겁니다. 여기였나? 광주, 아무튼 이 근처 지방이 그 내주입니다. 세세한 위치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어차피 중국인데. 자, 또 태자, 첨사 이세적을 요동도 행군 대총관으로 삼고, 우무위장군 이랑 등을 부총관으로 삼아 병력 3,000명을 거느리고 영주 도독부 병력을 따라 신성도에서 들어가겠는데, 두 군데는 모두 물에 익숙해 잘 싸우는 자들을 선발해 배속시켰다. 그 군대 하나는 내주에서 출발하고 한쪽은 영주라 그랬으니까 요 지역, 요서 지역에서 들어가는 거네, 그죠? 요쪽 들어가서 고구려에다 유격전을 펴라, 뭐 그렇게 했다네. 자, 이세적의 군대가 이미 요수를 건너 남소 등 여러 성을 지나가자 모두 성을 등지고 대적해 싸웠으나 세적이 이를 격파하고 그 성 바깥 주위에 불을 지르고 돌아갔다. 요수는 여기입니다. 요수는 지금 여기 보이는 요강 있죠, 그죠? 여기서 밑으로 내려간 요강이 요수고요. 요거는 혼하라고 하고요. 그 다른 강이고요. 아까 어디 지나갔다 그랬노? 현도 지나갔다 그랬나?
남조성 지나갔다 그랬죠. 남조성은 아마 고구려 주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세적이는 이제 이렇게 요소를 건너서 2까지 들었다가 돌아갔다 그러는데 믿기 힘들죠. 왜냐하면은 안쪽이니까 씨발 안쪽이니까 안쪽이니까 너무 멀잖아, 그지? 자, 가을 7월에 우진달과 이해안 등이 우리 국경에 들어와 모두 100여 차례 싸워 석성을 공격해 빼앗고 나아가 정리성 아래에 이르렀다. 석성하고 정리성은 아마 이쯤이라고 생각을 하고, 석성은 건안성일 겁니다. 건안성, 석성 이쪽입니다. 석성을 공격해 빼앗고 나아가 정리성 아래에 이르렀다. 근데 석성을 공격해 빼앗았다는 거는 건안성이 석성이라 그러면 이건 엄청 큰 전투인데, 1차 당 고구려당 전쟁에서도 결국 떨어지지 않았던 건안성이 여기서 이렇게 쉽게 빼앗긴다는 건 사실 우리가 납득하기 좀 힘들지, 그지? 우리 병력 만여 명이 출전했으나 이해안이 이를 공격해 이겼다. 아군의 죽은 자가 3,000명이었다. 자, 태종이 송주 자사, 송주는 저기 그 상구 근처인데요. 그건 뭐 아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송주 자사 왕파리에게, 왕파리는 사람 이름이에요. 왕파리 등에게 명하여 강남 12주에 공돌이들을 징발해 큰 배 수백 척을 만들어 우리를 정벌하고자 했다. 자, 겨울 12월에 왕이 둘째 아들인 망리지 임무를, 임무 사람 이름입니다. 망리지 임무를 당나라에 들여보내 사죄하게 하니 황제가 이를 허락했다. 이또 지금 이상하죠, 그죠? 당나라하고 그렇게 신나게 전쟁하다가 바로 작년까지도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건 있을 수 있겠다. 자, 넘어가보죠. 자, 7년입니다. 648년입니다. 봄정월에 사신을 당나라에 들여보내 조공했다. 황제가 조서를 내려 우무위 대장군 설만철을 청구도 행군 대총관으로 삼고 우위 장군 배행방을 부총관으로 삼아 병력 3만여 명과 누선 전함을 이끌고 내주에서 바다를 건너 공격하게 했다. 자, 또 내주에서 온다네. 아까 이 새끼를 사죄하는데 그걸 허락했다 그러지 않았나? 근데 왜 이 지랄이야 또? 자, 여름 4월에 오호진 장수 고신감이 오호진은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산동하고 그 다음에 요동 사이에 그 섬들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오호도라는 섬입니다. 자, 오호진의 장수 고신감이 병력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와 공격했다. 우리 보병과 기병 5천을 만나 역산에서 싸워 이를 격파했다. 그날 밤에 아군 만여 명이 고신감의 배를 습격했으나 신감이 숨겨놓은 병력을 출동시켜 패했다.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역산이 아무튼 이 근처에서도 패했답니다. 아마 비사성 근처 아닐까? 자, 황제가 엠페러가 우리가 곤궁하고 피폐했다고 하여 내년에 30만 무리를 동원해 한 번에 멸망시킬 것을 의논하니 혹자가 말하기를 대군이 동쪽으로 정벌하면 모름지기 한 해를 견딜 식량을 준비해야 하고 가축과 수레로는 실어 나를 수가 없으니 마땅히 배를 갖춰 물로 운반해야 합니다. 수나라 말에 검남이라는 것은 검각 남쪽이라는 의미일 것 같아요. 아마도 검각은 여러분이 알듯이 사천대간 입구고, 검남이라는 건 지금의 사천성을 의미하는 사천성. 자, 수나라 말에 검남은 도적의 피해가 없었고 요동전쟁에도 검남은 참여하지 않아 그 백성들이 부유합니다. 마땅히 그들에게 배를 만들게 합니다. 라고 하니 엠페러가 그에 따랐다. 자, 가을 7월에 왕도의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몸 하나에 머리가 둘이었다. 샴이랍니다. 태종이 좌우부 장사 강위를 검남도로 보내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들게 했는데 큰 것은 길이가 100척이나 되고 넓이가 그 반이나 되었다. 별도로 사신을 보내 물길로 가서 그러니까 수로로 가서 무협에서 강주, 양주에 이르러 내주로 나아가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천에서, 여기 사천 보이죠, 그죠? 사천에서 배를 만들어가지고 장강 따라서 쭉 나가게 한 다음에 내주까지 보냈다, 뭐 그런 말이에요. 별 다른 말 아니에요. 미친놈이 근데 배를 만들면 가까이서 만들지 왜 저기 멀리서 만들까? 자, 9월에 노루떼가 강을 건너 서쪽으로 달려가고 이리떼가 서쪽으로 가는 것이 사흘이나 끊기지 않았다.
자, 태종이 장군 설만철 등을 보내 쳐들어왔다. 바다를 건너 압록강으로 들어와 박작성 남쪽 40리 되는 곳에 도달해 진영을 멈추니 박작성주 소부손이 보병과 기병 1만여 명을 거느리고 이를 막았다. 박작성은 어디냐? 저도 잘 모릅니다. 예전에 찍어서는 다 까먹었죠. 잠깐만요. 박작성은 어딜까요? 아, 여기네. 박작성은 여기 단동, 지금의 단동 근처에요. 신의주 건너편입니다. 바다를 건너왔다 그랬으니까 뭐 일단 내주에서, 그죠? 여기에서 바다를 건너서 이제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정도죠, 그죠? 지금도 바다를 건너면 저 정도는 가지. 자, 만철이, 설만철이 우위 장군 배행방을 보내 보병과 여러 군대를 거느리고 이를 이기니 우리 병력이 무너졌다. 행방 등이 병력을 보내 성을 포위했으나 박작성은 산에 의지해 방어시설을 해놓고 압록수로 굳게 막혔으므로 공격했지만 빼앗지 못했다. 우리 장수 오문이, 오굴, 안지 등 여러 성의 병력 3만여 명을 거느리고 나와 지원했는데 두 진으로 나누어 설치했다. 오골성하고 안지성, 오골성은 박작성이 아까 여기였죠, 그죠? 오골성은 여기고요. 그리고 안지성이라는 건 아마 안지성을 의미하는 말 같아요. 안지성은 이제 여기죠. 요 지역 병력을 이끌고 와서 그 떼놈들을 잡아 죽이려고 왔다는 거죠. 쌍캐라 그럴까? 자, 만철이 군사를 나누어 이에 대응하니 아군이 패해서 무너졌다. 황제는 또 내주자사 이도유에게 명하여 양곡과 기계를 옮겨 오호도에 쌓아두게 하고 장차 한꺼번에 크게 공격하려 했다. 자, 박작성에서 아무튼 고구려군이 또 깨졌고, 박작성에서 여기 있는 여기서 깨지고, 그리고 한편 그 엠페러는 오호도에다가 또 식량을 쌓아놓게 해가지고 앞으로 고구려하고 또 크게 전쟁을 하려 그랬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8년입니다. 여름 4월에 당태종이 뒤졌다. 세민이가 뒤졌다. 요동전쟁을 그만두라고 유언했다. 자, 제가 여기 할 말이 많은데 조금 이따 하고요. 일단 김부식이가 논하여 말한다 이렇게 평해놓은 게 있습니다. 읽어보죠. 논하여 말한다. 처음에 태종이 세민이가 요동에서 일을 일으켜야 할 때 말리는 사람이 하나가 아니었다. 또 안시성에서 군대를 돌린 후에는 스스로 성공할 수 없었던 것을 깊이 후회하고 탄식해 말하기를 만일 위징이 살아있었다면 나로 하여금 이번 걸음을 하도록 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다. 다시 정벌하려 할 때 사공, 방혈령 이 병중에서 표를 올려 시정하기를 요청해 말하기를 노자는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폐하는 위세와 명성 그리고 공덕이 이미 족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토지를 개척하고 강역을 넓혔으니 또한 그만둘 만합니다. 또 폐하께서 한 명의 중죄인을 판결할 때마다 반드시 3번 되풀이하고 5번 아뢰게 하며 간소한 반찬을 올리게 하고 음악을 중지한 것은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제 죄가 없는 사졸들을 몰아 창칼 아래에 내버려두어 간과 뇌장을 쏟아내고 비참하게 죽게 하는 것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고구려가 신하의 절개를 어겼다면 죽이는 것도 옳으며 백성을 습격하여 빼앗고 소란하게 했다면 멸망시켜도 옳으며 나중에 중국의 근심이 될 것이라면 없애버리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세 조항이 없는데 앉아서 중국을 번거롭게 하여 안으로 앞시대의 부끄러움을 싣고 밖으로 신라를 위해서 복수한다고 하지만 어찌 얻는 것이 적고 잃는 것은 크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오니 폐하께서는 고구려가 제 스스로 지난 허물을 뉘우쳐 깨닫고 새 길로 들어서도록 허락하시고 파도를 헤치고 갈배를 불사르고 모집에 응한 군사를 돌려보내면 자연스럽게 화와 이가 기뻐하며 화라는 건 중국 떼놈들을 의미하고요. 짱깨들을 의미하고요. 이라는 거는 이제 동이, 그러니까 동쪽 오랑캐니까 우리죠. 우리들을 의미하죠. 자, 이가 기뻐하며 의지할 것이며 먼 지방에서는 공경하고 가까운 지방은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다. 양공이 죽으려 할 때 한 말이 지성스럽기가 이와 같았으니 양공이 방열령인가? 그러나 황제는 따르지 않고 동쪽 지역을 쓸쓸하게 만들어 자신이 즐거워하려다가 죽은 뒤에야 그만두었다. 살원에서 큰 것을 좋아하고 공을 세우는 것을 즐거워하여 멀리 전쟁을 하도록 하였다라고 한 것은 이를 두고 말한 게 아니겠느냐. 유공권의 소설에 말하기를
주필의 전쟁에서 고구려 주필산 전투를 얘기하는 거죠. 1차 이제 고구려당 전쟁에서 주필산 전투. 자, 주필의 전쟁에서 고구려와 말갈이 군사를 합하니 사방 사심리여서 태종이를 보고 두려워하는 기색이 있었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육군이 고구려에 패해서 거의 떨쳐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시종드는 자가 알리기를 영공의 대장기, 영공이라는 게 이세적인가? 아무튼 영공의 대장기 흑기가 포위되었다라고 하자 황제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했다. 비록 마침내 스스로 빠져나왔지만 위태롭고 두려워함이 저와 같았는데 신구당서와 사마광의 자치 통감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어찌 나라를 위해서 숨긴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난번에 계속 반복했던 얘기를 김부식이가 똑같이 한 거예요. 문제의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씨발 이게 예를 들면 지난번 1차 고구려당 전쟁에 대한 삼국사기 기술들은 대부분 다 이제 중국 사서, 구당서, 신당서 아니면 자치 통감 이런 데서 뺏겨온 건데, 뺏겨온 거란 말이야. 개빡치네. 뺏겨온 건데 모든 전투에서 다 당태종이 거의 다 이긴 것처럼 얘기하고서는, 근데 사실은 마지막에 참 잘 싸웠지 너희들 이지라면서 이제 십덕처럼 돌아갔다 는 게 이제 그 서술이었거든요. 근데 김부식이도 구당서, 신당서, 자치 통감 같은 그런 책들을 뺏기면서 생각하건데, 뺏기면서 생각해보건데 도대체 씨발 이거는 개구라다, 이거는 진실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주필산 전투 부분에서요. 주필산이 어디냐? 마수산이 주필산이거든. 예를 들면 주필산 전투에서 막 무슨 고혜진하고 고연수인가 걔가 막 15만 명을 이끌고 막 항복해왔다 막 그렇게 그 구당서에다가 막 적혀있고 막 소 5만 마리 그다음 말 5만 마리였나? 아무튼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이제 노획하고 막 그렇게 적어놨는데, 근데 사실은 김부식 이야기를 뺏기다 보니까 이건 개구라다, 개구라일 수밖에 없다. 중국 놈들도 아까 유공권의 소설이 나왔잖아. 이 소설이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뭐예요, 말 그대로 노벨이 아니고요, 노벨 소설이 아니고요.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역사서 말고 이제 아마 가볍게 쓴 역사에 관한 글일 거거든. 아마 수단과 화였나 아마 그 책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세민이가 두려워했다잖아. 그렇게 적어놓은 거야. 이거 개구라다. 분명히 이거 자치통감 그다음 구당서, 신당서 지은 새끼들이 이거 당태종이가 위대한 왕이니까, 위대한 황제라 그러니까 이거 괜히 가리려고 일부러 개망신 나가니까 개쪽당한 거니까 가리려고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세상에 그렇게 사대주의자라고 그렇게 사대노라고 욕처먹는 김부식이가 그런 말 해놨다고. 그렇게 정말 욕을 먹는, 그렇게 그 신초한테 이 새끼는 사대노다, 이 새끼는 사대노다, 얘는 작은 거짓말을 할 줄 알아도 큰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놈이다 막 그렇게 욕을 처먹고도 세상에 여기에는 이렇게 이거는 개구라일 수밖에 없다라고 적어놨단 말이야. 얼마나 기가 차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일따위가 또 개빡치네. 그런데 일단 그거는 주필산 전투에 관한 거고, 지금까지 그 권십, 그러니까 고구려본기 제10에 나오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 고구려본기 제10에 나오는 요 기사들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일단 1차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러면은 그 뭐예요, 요동지역의 성들의 그 예를 들면 뭐 주변에, 성 주변에 있는 뭐 논밭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다 태우면은 고구려를 이길 수 있겠네, 그렇게 이세민이가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막 그 뭐 여기 성 주변에 불 지르고 돌아왔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 그런데 그것도 되게 이상해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권한성 얘기를 보면요, 사실은 1차 그 고구려 당 전쟁에서 당나라가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권한성을 공격했지만은 권한성은 무너지지 않았었습니다. 권한성은 함락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동군 지역의 남쪽으로 돌아가는 요기를 당나라가 쓰지를 못했죠. 결국에는 이걸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바다 건너와가지고 권한성을 깔짝거리면서 함락시켰다 그렇게 나오잖아. 사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정규군으로 못 이겼는데 그걸 가지고 항상 상시적으로 요새인 요 지역의 성을 떨어뜨렸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운빨이 엄청 좋았거나, 보면은 그 속칭 요 게릴라전이라는 거에서 나오는
전과들이 전부 다 그 고구려당 1차 전쟁의 전과를 상회하는 정도의 엄청난 전과들인데, 그리고 그것도 얘들은 공격측이잖아. 공격측이고 고구려가 수비측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고구려가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나 그런 게 훨씬 많았어야지. 그리고 아까 박삭성 공유하는 거 봐. 박삭성이면은 압록강변에 있으니까 요동 지역하고 그다음에 평안도 지역하고 사이에 있는 성인데, 그러면은 양쪽에서 두들겨 맞을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쳐들어가지고 무난하게 이걸 함락시키고 그랬나? 아무튼 크게 이기고 뭐 어떻게 됐다 그렇게 적어놨다니까. 아마 그래서 이것도 그 1차전에서 그 지금 당태종이 이세민이가 뒤질 때까지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요 게릴라전 국지전 관련한 기사들도 어쩌면은 개구라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것도 개구라가 아닐까. 개구라가 아닐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전처럼 대규모 정규군이 와가지고 특정 성들을 잡아두면서 유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냥 유격 부대만 와가지고 고구려 전투를 쓸고 다녔다라 그러면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660년에요. 지금 당태종이 뒤진 게 언제냐면은 649년이거든요. 649년. 근데 요거 이후로 11년 뒤인 660년에 다시 또 이제 당나라하고 고구려 사이에 2차전이 터지는데, 요때까지도 계속 보면은 게릴라군을 보내서 당나라가 이겼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 660년에 2차전 터졌을 때 고구려군이 정상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당나라군한테 쭉쭉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그건 또 아니거든. 그리고 반대로 2차전은 지금 그 뒤에 아직 읽을 게 남긴 했지만, 아무튼 지금 미리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2차전의 경우에는 요동으로 안 가고요. 지금 여기 지금 보인 요동 있죠. 여기 요동 방어선을 결국 못 뚫었으니까 요동으로 안 가고 평양으로 직접 갑니다. 배 타고 평양으로 직접 간다고, 직접.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은 요동 지역을 결국에는 게릴라든 아무튼 뭐든 못 뚫었고 그리고 그걸 뚫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평양으로 가는 도박수를 한번 던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세세하게는 우리가 뭐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예를 들면 고구려 쪽의 사서가 있으면은 그걸로 교차 검증할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의 사설한 사전은 전부 다시 없어졌기 때문에,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 중국 쪽 기록만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 거기서는 다 이제 우리 성황 이세민 그렇게 딸딸이 싼다 그렇게 딸딸이 치고 있기 때문에 뭐 내가 더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아무튼 내가 더 얘기해봤자 그건 더 억측이고, 그죠? 어쨌거나 그 당나라가 유격전을 폈다고 하는데, 이거는 다 개구라일 가능성이 난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혹은 양쪽 다 고구려하고 당나라 둘 다 제대로 된 승리를 못 거뒀거나, 아무리 양보해서 얘기하더라도 결국에는 요동방어선을 못 뚫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었어도 요동을 뚫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평양으로 직공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9년입니다. 9년 여름, 보장왕 9년입니다. 650년입니다. 여름 6월에 발룡사, 절 이름이겠죠. 발룡사의 보덕 화상이 나라에서 도교를 받들고 불교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남쪽으로 완산의 고대산으로 옮겨왔다. 완산은 여기입니다. 전주예요. 전주 우리나라에서 음식이 제일 맛있는 전주고요. 제일 맛있겠지 아마. 여수하고 전주가 제일 맛있습니다. 자, 전주고요. 여기가 완산이고요. 고대산이라 그러면 전주 남쪽에 뭐 산 하나 있는데, 이제 거기가 고대산이래요. 여기 보면은 그 보덕화상이라는 아저씨가 뭐 절을 들어서 막 이쪽으로 날아왔니, 그런 전설들이 좀 있대요. 실제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 11년입니다. 652년 봄정월에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조공했다. 자, 13년입니다. 보장왕 13년 654년입니다. 여름 4월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마령 위에서 신인을 보았는데 너희 왕과 신하가 사치스러움에 도가 없으니 곧 패망할 것이다 라고 했다. 자, 겨울 10월에 왕이 장군 안고를 보내 출병의 말괄과 함께 거란을 공격했는데 송막도독 이굴가가 이를 막아서 신성에서 아군을 크게 패퇴시켰다. 송막도독 이굴가는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송막 지역은 이제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용주 쪽이라, 요소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거란을 치려고 그랬는데 요 지역에서 막혔다는 것 같은데, 근데 신성이라 그러면 이제 여기를 신성이라 그러잖아. 여기가 신성이잖아. 여기서 이겼다는 게, 여기서의 당나라 이겼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자, 14년입니다. 655년 봄 정월. 이에 앞서 우리가 백제하고 말괄과 더불어 신라의 북쪽 변경을 침범해 33성을 빼앗았다. 신라왕 김춘추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청했다. 자, 2월에 고종. 고종은 태종의 아들입니다. 세민이 아들이고요. 이름은 치입니다. 치. 다스릴 치자입니다. 치. 치가 영조도독 정명진과 좌위 중랑장 소정방을 보내 병력을 거느리고 와서 공격했다. 소정방은 누군지 아시죠? 그죠? 자, 여름 5월에 정명진 등이 요수를 건너오므로 우리 측 사람들이 그 병력이 적은 것을 보고 문을 열고 귀단수를 건너 맞아 싸웠다. 귀단수가 바로 여기 왼쪽에 있는 강이 요하고요. 여러분이 아는 그 요하, 요수, 요할 때 요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요강이 바로 귀단수입니다. 귀단수는 뭐냐면은 지금의 혼하입니다. 혼하. 심양을 지나니까 이제 심수라 그러기도 하고요. 아무튼 혼하입니다. 혼하. 되게 깁니다. 그 어디서 싸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심양 근처나 아니면 여기 신성 근처에서 싸우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명진 등이 분발해서 공격해서 크게 이기고 1000여 명을 죽이고 사로잡고 그 외곽과 촌락을 불태우고 돌아갔다. 자, 15년 656년 여름 5월에 서울이라는 건 평양이겠죠. 쇠처럼 강한 비가 내렸다. 자, 겨울 12월에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황태자 책봉을 축하했다. 17년입니다. 658년입니다. 여름 6월에 당나라의 영주도독 겸 동이도호 정명진과 우령군 중랑장 서린귀가 병력을 이끌고 와서 공격했으나 이길 수가 없었다. 아마 여기서 이길 수 없었다는 거는 당나라가 이겼다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고구려가 졌다, 당나라가 이겼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장병래공 불능극이라 되어 있는 거 보면 아마 그 원문이 그렇거든요. 아마 원문 맥락상 아마 졌다, 고구려가 졌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자, 18년입니다. 659년입니다. 가을 9월에 9마리의 호랑이가 한꺼번에 성으로 들어와서 사람을 잡아먹으므로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했다. 자, 겨울 11월입니다. 당나라의 우령군 중랑장 서린귀 등이 우리 장군 온사문과 횡산에서 전투를 해서 이를 패배시켰다. 이것도 고구려가 졌다 그런 말인 것 같고요. 자, 19년입니다. 660년입니다. 가을 7월에 평양의 강물이 모두 사흘이나 핏빛이었다. 자, 겨울 11월에 당나라의 좌효위 대장군 계필하력을 폐강도 행군 대총관으로, 좌무위 대장군 소정방을 요동도 행군 대총관으로, 좌효위 장군 유배경을 평양도 행군 대총관으로, 포주자사 정명진을 누방도 총관으로 삼아 병력을 거느리고 길을 나누어 와서 공격했다. 요게 바로 660년의 2차 고구려하고 당전쟁입니다. 2차하고 3차 전쟁은요, 당나라 고종하고 연개소문, 그 보장왕 사이의 전쟁이었어요. 자, 보장왕 20년입니다. 661년입니다. 봄 정월에 당나라가 하남과 하북, 회남의 67주에서 병력을 모집해 44,000여 명을 얻어서 평양과 누방의 진영으로 나아가고, 또 홍려경 소사업을 부여도 행군 대총관으로 삼아 회홀이라는 것은 위구르입니다. 위구르 등 여러 부의 병력을 거느리고 평양으로 나아가게 했다. 자, 여름 4월에 임아상으로 폐강도 행군 총관을, 계필하력으로 요동도 행군 총관을, 소정방으로 평양도 행군 총관을 삼아 소사업 및 여러 오랑캐 병력과 함께 모두 35군이 바다와 육지로 길을 나누어 나란히 전진하겠다. 엠페러는 여기서 치죠. 치새끼가 스스로 대군을 거느리려고 하자 울추자사 이군구가 건의하여 말하기를, 고구려는 작은 나라인데 어찌 중국을 기울여뜨릴 힘이 있겠습니까? 만약 고구려를 멸망시키면
반드시 병력을 내어 지켜야 합니다. 적게 내면 위험이 떨쳐지지 않고 많이 내면 사람들이 불안해할 것이니 이는 천하가 나라를 지키러 옮겨다니는 일로 필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정벌하는 것이 정벌하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멸망하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라고 했다. 또한 마침 무라는 게 이제 그거죠. 당나라의 파워섹스 누구지? 측천무. 무도 시정해주기를 요청했으므로 황제가 그제야 중지했다. 중지했다는 거는요, 친정, 자기가 직접 공격하려고 했던 걸 중지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군대는 그냥 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육로로는 아까 개필하력하고 이제 누구 간다 그랬고, 해로로는 또 누구 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번엔 두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자, 여름 5월에 왕이 장군 뇌음신을 보내 말갈의 무리를 거느리고 신라의 북한 선성을 포위해 열흘이나 풀어주지 않았으므로 신라는 식량길이 끊겨 성 안에서 매우 위태롭게 여겼다. 갑자기 큰 별이 우리 진영에 떨어지고 또 천둥이 치고 비가 오고 벼락이 치니 뇌음신 등이 의심하고 놀라서 뒤로 물러났다. 당군이 오는 와중에 아무튼 고구려군은 북한산성을 치고 있었던 모양이고, 북한산성은 여러분이 아는 그 북한산성보다 좀 남쪽에 있는 성입니다. 삼국시대는 그랬고요. 나중에 이제 훨씬 나중에 저 북쪽에도 지었다 그러더라고. 그게 지금 있는 북한산성이랍니다. 아까 그 이야기는 다 했잖아. 뭐 또 얘기하고 싶어? 자, 가을 8월에 661년입니다. 가을 8월에 소정방이 아군을 폐강에서 격파하고 마읍산을 빼앗고 드디어 평양성을 포위했다. 자, 이번에는 해군이 이렇게 왔습니다. 육군은 이렇게 아마 왔을 건데 일단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 해군은 아마도 내주에서 왔겠죠, 그죠? 여기 내주에서 왔을 거고, 여기서 쭉 바다를 건너가지고 대동강으로 들어서 평양으로 왔답니다. 바로 평양을 직공했습니다. 직접 공격했어요. 폐강이라는 건 아마 대동강을 의미할 텐데, 여긴 제가 표시를 안 했네. 자, 아무튼 마읍산을 빼앗았다 그랬는데, 마읍산은 아마 그 성 이름이겠죠, 그죠? 요 지역 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평양 서남 쪽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평양 서남 쪽에 산이 이거밖에 없네 뭐. 마읍산을 빼앗고 평양성을 포위했답니다. 자, 9월에 개소문이 그 아들 남생을 보내 정예 병력 수만으로 압록강을 지키니 여러 군데가 건너올 수 없었다. 자, 연개소문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연개소문은 여기 압록이 여기거든요. 압록. 그러니까 요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그 당군이 여기를 못 건너게 막았던 모양이에요. 자, 개필 하력이 도착했을 때 얼음이 크게 얼었으므로 하력이 무리를 이끌고 얼음을 타고 물을 건너 북을 치고 소리 지르며 진격하니 아군이 무너져 달아났다. 하력이 수십 리를 추격해 3만 명을 죽이니 나머지 무리가 모두 항복하고 남생은 겨우 몸을 피했다. 마침 군사를 돌리라는 조서가 있었으므로 돌아갔다. 여기로 좀 미심쩍긴 한데, 좀 미심쩍어요. 지금 당나라하고 고구려 사이의 전쟁을 보면 기본이 무슨 수만 명씩 죽어나가요. 근데 그 만명이라는 게 그렇게 적은 단위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적은 단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남생이 졌다 그러더라도 여기서 막 추격해가지고 3만 명이 잡혀 죽었겠냐? 그럼 그건 아닐 거라고 보고, 아마 이제 어쨌건 지긴 졌고, 그래서 그 와중에서 개폐라력이 넘어왔던 모양인데, 여기서 마침 군사를 돌리라는 조서가 있었다는 게 뭐냐면은, 요때 당시에 당나라의 요 북쪽 지역, 요 지역에 있던 철륵이라는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 사회과 부도 같은 데 보면은 철륵이거나 아니면 뭐 정령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당나라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근데 당나라에는 모든 군대를 다 이제 고구려에 때려박았기 때문에, 꼬라박았기 때문에 그 내지를 이제 수비할 수 있는 그런 군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급하게 요동을 거쳐서 아마 이 안쪽으로 들어가던 육군을 그대로 회군시켰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난 또 납득이 안 되는 게, 도대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요동은 뭐 하고 있었나? 개필 하력이 만약에 압록강을 넘어올 정도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서안편까지 왔다 그러면
그러면은 도대체 이 지역에 있는 요새들이나 이 지역에 있는 병력들은 지금 뭐하고 있었나? 좀 의구심이 들어. 이상하잖아. 넘어오고 있는데 이걸 몰랐을 리도 없고 수만 명 단위의 진군인데 그죠? 무사히 그죠? 먹을 밥도 같이 갖고 다니면서 아무튼 좀 이해가 안 돼. 어쨌거나 그 기록상으로 하면은 계피라력이 압록강 스크에 이겼지만 그 철력의 반란 때문에 돌아갔답니다. 자, 21년입니다. 보장왕 21년입니다. 662년입니다. 봄정원의 좌효위 장군, 백주자사, 옥조도총관 방효태가 사수 위에서 개소문과 싸워 전군이 뒤지고 그 아들 13명과 더불어 모두 뒤졌다. 사수는 대동강 근처에 어디라고 생각을 해요. 평양 근처에 어디 강인데 대동강 근처이면서 그 평양성을 포위하고 있는 당군과는 그렇게 멀지 않으면서 다시 또 이제 강이 있다 그러면은 적절한 강이 이제 요강하고 그죠? 요강하고 그 다음 여기 있는 합정강이라고 또 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합정강으로 봤고 합정강이라 보는 설들이 있어서 일단 저는 별로 봤고 그러면은 평양성이 포위되어 있는 와중에 여기가 평양성이거든? 여기가 이제 신평양이고 여기가 옛날 평양성이거든요. 그러면 평양성이 포위되어 있는 와중에 도대체 연기소문은 뭐라고 있었냐? 그렇게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어디 있었길래 도대체 여기 이 근처에 사수라는 강에서 그 어디야 당군하고 싸우고 있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마도 평양성도 이제 왜 여러분 그 삼국지 읽으면 양양번성 이렇게 두 개 있잖아. 성이 두 개 있으면서 서로 도와주는 것처럼 아마 평양성도 이제 옛날에 산성하고 그 다음에 평지성하고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으면서 서로 공조하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추측하기로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보장킹, 게러틴 킹은 여기 계시고 그 다음에 연기소문 아마 여기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아마 양쪽에서 이제 양동 작전하거나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소정방은 여기를 포위하고 있는 와중에 방요태 등은 여기서 아마 객깨지는 그런 연출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자, 소정방이 평양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마침 큰 눈이 내려 포위를 풀고 물러났다. 앞뒤의 행군 모두 큰 공이 없이 물러났다. 물러났다는 건 이게 전쟁이 끝난 건가? 전쟁이 끝난 거 같네. 요게 그래서 요게 그 2차전인데 요게 2차전이에요. 요게 그 당나라하고 고구려 사이의 2차전인데요. 그러면은 또 궁금할 수 있죠. 일단 눈에 보이는 게 도대체 그럼 평양성을 포위하고 있던 소정방이 이 새끼는 어떻게 됐을까? 방요태가 깨졌는데 옥저도 총관 군대가 다 깨져버렸는데 그러면은 여기 이 새끼들이라고 이제 연기소민 살려줬겠느냐? 아마도 이거 신라봉기 같은데 아마 따로 기록이 있을 텐데 죽어라 아마 군량 나르라고 더 이상 보급도 안 되고 이제 계속 평양성만 포위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퇴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군량도 날려야 되고 군량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죽어라 신라군한테 군량 나르라 그래가지고 아마 김유신이가 이게 보급해가지고 도망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근데 고구려 본계는 안 나오네요. 결국에는 요동을 우회해서 도대체 육군이 그 계피라력 쪽에 육군이 어떻게 압록강을 출몰했는지 알 수는 없는데 2차 고구려 당 전쟁에서는 육군은 어떻게 간지 모르는 요동을 뚫고 그 압록강까지 왔다가 철력 때문에 이제 도주했고 그죠? 퇴각했고 해군은 평양 직공 때리고 그 다음에 육군 기다리고 있다가 육군이 돌아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보급도 안 되고 뭔가 군대도 지원군도 없으니까 사수의 삶은 크게 깨지고 이제 소정방은 겨우겨우 목숨 걸려 살아남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거는 어떻게 버튼 간에 요 지역의 방어선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요동이 어떻게 뚫렸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요 지역의 나머지 방어선들은 잘 작동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평양으로 직접 들어가는 도박수를 던졌음에도 이걸 뚫지 못했던 거죠. 근데 3차전은 조금 양상이 다르게 돌아갑니다. 그건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25년입니다. 아까 그게 662년이고요. 이번이 666년입니다. 왕이 태자, 봉남. 신당서에는 남북이라고 한대요.
자, 봉남을 당나라에 들여보내 태산 제사, 이건 봉선일 겁니다. 봉선. 태산 제사에 참가하게 했다. 자, 매나 666년입니다. 개소문이 죽고 장자인 남생이 대신 망리지가 되었다. 남생 이 새끼가 엠생이에요. 자, 처음 국경을 막고 여러 성에 나아가 순행하면서 그 동생 남건과 남산에게 남아서 뒷일을 맡게 했다. 어떤 사람이 두 동생에게 말하기를 남생이 두아우가 핍박하는 것을 싫어해 제거하려고 하니 먼저 계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 두 동생은 처음에 이를 믿지 않았다. 또 어떤 새끼가 남생에게 말하기를 두 동생은 형이 돌아와 그 권력을 빼앗을까 두려워해 형을 맞고 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라고 했다. 남생이 몰래 친한 사람을 보내 평양에 가서 그들을 살피게 했는데 두아우가 그를 붙잡았다. 이에 왕명으로 남생을 불렀으나 남생은 감히 돌아오지 못했다. 남건이 스스로 망리지가 되어 병력을 내어 그들을 토벌하니 남생이 달아나 국내성에 웅구하면서 그 아들 헌성으로 하여금 당나라에 나아가 구원을 청하게 했다. 2월에 고종이 좌효위 대장군 계필하력에게 명하여 병력을 거느리고 그를 맞아들이게 하니 남생이 몸을 빼어 당나라로 달아났다. 666년 6월입니다. 666년 6월에 그렇게 됐는데, 일단 정황상 볼 때, 그죠? 정황상 볼 때 영계소문은 죽었고 그 이후에 남생, 남건, 남산 요 셋이가 이제 아마 그 제대로 유산 상속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남생이 막내지가 돼가지고 각 지역을 순행하다가 그 평양에 있던 남건하고 남산 두 동생들에게 이제 일종의 쿠데타를 당해서 쫓겨나고, 그리고 자기는 공내성에 있다가 어디입니까? 당나라로 이제 도망가 버렸다라는 건데, 이괄해난이라고 아실 겁니다. 이괄해난.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병자호란 때 도대체 조선은 후금한테 청나라한테 왜 그렇게 털렸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이괄이라는 새끼가 북방지역의 방어를 총괄하다가, 조선의 북방지역 방어를 총괄하다가 이 새끼가 반란 일으키면서 이 지역 방어체가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그 청나라에 대항할 군사력이 조선한테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박살난 상태에서 마저 싸울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 병자호란한테 그렇게 쉽게 털렸다는 건데,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보면은 남생이 보니까 정황상 국내성으로 도망간 걸 보면 요 북쪽 지역 있죠. 평양, 그러니까 압록강 이남의 이제 평안도 지역은 아마 남산이나 남건의 이제 세력권이었던 것 같고요. 아버님 고구려 조정의 원칙할 통치 지역이었던 것 같고, 국내성이나 아무튼 압록강 주변 지역들은 아마 추측컨대 남생하고 비슷한 지역이 아니었을까. 남생하고 이제 그 뭐예요, 남생이 통치하거나 남생이 영향이 있는 곳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요동 지역은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것 때문에 요 지역 압록강 근처 지역의 방어체가 붕괴해버립니다. 아마 그리고 요것 때문에 아마 요동 지역에 그것도 영향을 받아버린 것 같아요. 3차전에 보면 신성이 제일 먼저 무너집니다. 신성은 1차전에서도 안 무너지고 그 이전에도 안 무너지고 아무튼 수백 년 전에도 이제 짱깨 새끼들이 쳐들어올 때도 여긴 안 무너졌거든요. 근데 여기가 무너집니다. 그걸 생각해보면은 남생의 포위가, 남생의 투항이라는 게, 남생의 이제 변절이라는 게 고구려의 방어 체계에 되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3차전에서는 되게 고구려가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계속 읽어보죠. 아무튼 이게 되게 큰 사건입니다. 자, 가을 8월에 왕이 게란트 킹이 남건을 망리지로 삼고 겸하여 내외 병마에 관한 일을 맡게 했다. 자, 9월에 황제가, 엠페러가 남생에게 조서를 내려 특친 요동도독 겸 평양도 안무대사를 주고 현도군궁으로 봉했다. 자, 9월에 이건 읽었고, 자, 겨울 12월에 고종이 이세적이죠. 자, 세적이로 하여금 요동도 행군 대총관 겸 안무대사로 삼고 사열 소상백인 R6의 학처준을 그 부장으로 삼고 방동선과 계필하력을 아울러 요동도 행군 부대총관 겸 안무대사로 삼고
수륙 제군 총관 병전량사 두이적, 독고 경운, 곽대봉 등은 모두 이적의 처분을 받게 했다. 하북 여러 주의 조세와 공부, 그러니까 여기 세금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세와 공부는 모두 요동으로 보내 군용으로 공급하게 했다. 자, 666년, 667년쯤에 3차 고구려 당 전쟁이 벌어집니다. 뭐 하북 지역이라 그러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황하 북쪽을 의미하거든요. 아무튼 요 북쪽 지역 있죠, 그죠? 요 북쪽 지역에 세금을 전부 다 요동으로 보내가지고 전쟁 비용을 쓰겠다, 뭐 그런 말입니다. 자, 보장킹 26년입니다. 667년입니다. 가을 9월에 이적이 신성을 빼앗아 개필하력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겠다. 이적이 처음 요하를 건너서 여러 장수들에게 말하기를 신성은 고구려 서쪽 변방의 요새이므로 먼저 그곳을 빼앗지 못하면 나머지 성을 쉽게 빼앗을 수 없다라고 했다. 자, 신성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신성입니다. 지금의 무순 근처입니다. 무순 근처. 이 지역은 고국 원왕 때 맨 처음 지었고요. 요 이후로 계속 고구려의 서쪽 최전방 지역입니다. 짱깨들이 넘으면 여기서 격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게 바로 요때 함락이 돼버려요. 자, 드디어 성을 공격하니 그 성의 사람 사부구 등이 성주를 묶고 문을 열어 항복했다. 이적이 병력을 이끌고 진격하니 16성이 모두 함락되었다. 방동선과 고관이 아직 신성에 있었는데 연남건이 병력을 보내 그 진영을 습격하니 좌무위장군 서린귀가 이를 쳐부쉈다. 고관이 진격하여 금산에 이르러 아군과 싸워 패했다. 금산은 어딜까? 자, 아무튼 지금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은 신성이 함락됐고요. 신성이 함락되니까 함락된 것도 사실 이거는 싸워서 이긴 게 아니야. 그 되게 이게 악재가 많이 겹친다 그러죠. 안 될 때는 진짜 안 되는 건데, 군대가 싸워서 이걸 함락시킨 게 아니라 내부에서 항복하지 않은 새끼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내부에서 무력화돼서 신성이 떨어진 거예요. 아무튼 여기가 떨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요 주변에 16성이 함락했다 그러는데 아마 이제 요동지역 기타 성들이 아닐까 싶어요. 아,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까 남생이 그 엠생이라 그럴까? 엠생 그 새끼가 그 당나라에 항복했을 때 그때 요 지역의 방어체가 작살나버렸다는 게 아마도 요 지역의 실권자가 원래 이제 엠생이었던 것 같고, 그 엠생이가 여기 와서 항복하라 그랬으니까 항복했는 걸 수도 있어요. 네 말대로 맞아, 그런 걸 수도 있어. 뭐 어떻게 세부적으로 이제 어쨌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 사부구의 엉덩이를 이제 엠생이가 빨아줬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거나 그 신성이 말도 안 되게 허무하게 떨어진 거는 맞는 거고, 아마 그게 남생이 그 엠생이 그 토항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지. 자, 아무튼 금산은 어디더라? 금산은 심양 서북 쪽에 있답니다. 여기 이쪽이라면 돼, 이쪽. 자, 고관이 진격해 금산에 이르러 아군과 싸워 패했다. 아군이 이긴 기세를 타고 아군이 고구려군입니다. 북으로 쫓았는데 서린기가 병력을 이끌고 옆에서 공격해 아군 5만 명을 죽이고 남소, 목저, 창암의 세 성을 빼앗고 천남생 군대와 합하였다. 고구려군이 신성을 탈환하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금산에서 고구려 당나라군 짱깨들하고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여기서 북쪽으로 여기가 부여성이거든요. 부여성 쪽으로 이제 올라갔던 모양이에요. 이걸 구하려고. 왜냐하면 짱깨들이 이쪽으로 왔으니까. 근데 이제 중간에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중간에 그 서린기하고 싸워가지고 크게 한번 졌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5만 명이 근데 죽었다는 건 도대체 얼마나 크게 져야 되는 거야? 5만 명이 죽는다는 거는 지금 작은 군 하나가 날아가는 거잖아. 말이 되나 이게? 자, 남소, 목저, 창암의 세 성을 빼앗았다라고 했는데 남소성은 여기고요. 남소성은 여기고, 창암, 목저는 어디지? 목저는 여기고, 창암성 어디더라?
창암성도 이 근처 되는데 아무튼 요 근처 성들을 빼앗았다 그런 말인 것 같아. 자, 자 곽대봉이 수군을 거느리고 다른 길로 해서 평양에 다다랐다. 자, 육군은 이렇게 깽판을 치고 있고 평양은 한편 이제 또 다른 군대로 포위됐다고 합니다. 자, 평양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포위된 건 아니고요. 자, 이적이 자, 세적이가 별장 풍사본을 보내 식량과 무기를 싣고 가서 공급하게 했으나 사본, 풍사본의 배가 부서져서 시기를 놓쳐 대봉의 군대가 쫄쫄 굶어서 고생했다. 그럴지어 이적에게 주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 그 허실을 알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이합실을 지어 이적에게 주었다. 자, 이세적이 빡쳐서 말하기를 군대 일이 아주 급한데 어떻게 시로 싸느냐,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고 했다. 행군 관기통사사인 행군관기통사사인인가? 행군관기통사사인 모르겠다. 아무튼 자, 원만경이 그 뜻을 해석하니 이적이 이에 다시 식량과 무기를 보내주었다. 자, 원만경이 경문을 지어 말하기를 압록의 요해를 지킬 줄 모른다라고 하니, 그러니까 요 지역이든 요 지역이든 아무튼 압록강을 넘어갈 만한 그런 지역을 안 지키고 있다 그런 말이죠. 자, 천남건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삼가 명을 받들겠다라고 하고 곧 병력을 옮겨 압록강 나루에 운거하니 당나라의 병력이 건널 수가 없었다. 자, 고종이 치새끼가 이를 듣고 원만경을 영남으로 유배보냈다. 병신들 아닙니까? 학처준이 안시성 아래에서 학처준은 아까 당군이었죠, 그죠? 안시성은 아까 여기였죠. 자, 안시성 아래에서 아직 대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아군 3만이 갑자기 닥치니 군중에서 크게 놀랐다. 처준이 접의자에 앉아 마른 밥을 먹으려다가 정의를 골라 이를 쳐서 패배시켰다. 자, 27년입니다. 668년입니다. 봄정월에 당나라가 우상 유인궤로서 요동도 부대 총관을 삼고 학처준, 김인문으로 그 부장을 삼았다. 계필하력 아까 나왔었죠, 그죠? 계필하력도 민족 반역자 새끼인데요. 여기 나오는 김인문이도 민족 반역자에 가깝습니다. 시발놈이에요. 자, 2월에 이적 등이 우리 부여성을 쳐서 빼앗았다. 자, 이번에는 이적이 신성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북쪽으로 쭉 가가지고 부여성, 아마 길림에 있는 용담산성일 것 같습니다. 부여성을 빼앗았답니다. 자, 서린귀가 이미 금산에서 아군을 격파하고 승세를 이용해 3,000명을 거느리고 부여성을 공격하려 하니 여러 장수들이 병력이 적음을 이유로 만류했다. 인귀가 말하기를 병력은 반드시 많을 필요는 없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달렸다라고 하고, 드디어 선봉이 되어 나와 아군과 싸워 이겨서 아군을 죽이고 사로잡았다. 마침내 부여성을 쳐서 빼앗으니 부여주 안에 40여 성이 모두 항복하기를 청했다. 자, 서린귀가 부여성을 빼앗았고요. 그리고 요 주변 성들이 다 항복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시여사 가언충이 사명을 받들고 왔다가 요동에서 돌아가니 황제가 군대와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다. 대답하여 말하기를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예전에 앞에 황제께서 죄를 물으려다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은 오랑캐에게 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속담에 군대에 길잡이가 없으면 중도에 돌아온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남생의 형제가 서로 싸워 엠생입니다. 엠생의 형제가 서로 싸워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오랑캐의 진정과 거짓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장수는 충성되며 병사는 힘을 다하니 신이 처음부터 반드시 이긴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당나라 안에서도 이제 엠생이 덕분에 이긴다 그런 말이 있었네요. 엠생이 새끼. 또 고구려 비기의 말하기를 900년이 되지 못하여, 나중에 백제본기 읽으면요 백제본기는 안 나오는데 아무튼 백제에도 엠생이들이 있어요. 자, 고구려 비기의 말하기를 900년이 되지 못하여 마땅히 80대장이 있어서 이를 멸망시킨다 라고 했는데, 나이 80 먹은 대장 그런 말이지. 자, 고씨가 한나라로부터 나라를 가지고 있은 지 지금이 900년이고
이적의 나이가 80입니다. 오랑캐는 거듭되는 흉년으로 사람들이 서로 빼앗아 팔고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이리와 여우가 성으로 들어가고 두더지가 문에 구멍을 뚫고 인심이 두려워하고 놀라니 이 원정을 다시 일으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다. 성공한단 말이죠. 자, 천남건이 다시 병력 5만을 보내 부여정을 구하려고 했지만 이적 등과 설하수에서 만나 맞붙어 싸워 패배해서 죽은 자가 3만여 명이었다. 자, 이적이 대행성으로 나아가 공격했다. 그러니까 내가 십새끼라 그랬잖아. 개구라라고. 설하수는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부여성하고 이제 맥락상 국내성 사이 어딘가 할 테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음마하라는 그런 강이 있어요. 음마 이렇게 남북으로 쭉 이어져 있는 강인데 요게 아마 설하수가 아닐까 싶어요. 그냥 제가 추정한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그냥. 자, 이적은 대행성으로 가서 공격했는데 대행성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박작성 옆이거나 혹은 박작성이 대행성이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부여성을 함락시키고 부여성에서 다시 남쪽으로 와서 대행성으로 왔다. 압록강 건넌다는 거죠. 자, 여름 4월에 혜성이 필성과 묘성 사이에 나타났다. 당나라의 허경종이 말하기를 혜성이 동북쪽에 나타나니 고구려가 망할 징조입니다. 라고 했다. 자, 가을 9월에 이적이 평양을 쳐서 빼앗았다. 자, 대행성을 공격하고 이번엔 평양으로 왔다네요. 이적이 이윽고 대행성을 이기자 다른 길로 나왔던 여러 군대가 모두 이적과 만나 진격하여 압록책에 이르렀다. 아군이 막아 싸웠으나 이적 등이 이를 패배시키고 200여여 리를 쫓아와서 요기성을 쳐서 빼앗으니 여러 성에서 도망하고 항복하는 자가 서로 이어졌다. 압록책이라는 건 아마 압록강 주변에 있는 요새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압록강은 여기니까 대행성은 여기고, 그러니까 아마 이 근처 어디를 압록책이라고 보지 않을까, 그지? 그리고 요기성이라는 건 아마 지금 위치 관계를 따져보면 딱 이제 이르는 곳이 안주래요. 안주를 요기성이라고 본대요. 그래서 여기가 안주고요, 여기가 신의주고요, 여기 남쪽이 평양입니다. 여기. 자, 기필하력이 먼저 병력을 이끌고 평양성 아래에 도착하니 이적의 군대가 뒤따랐다. 평양을 포위하기를 한 달이 넘자 보장왕이 천남산을 보내 수령 98인을 거느리고 100기를 가지고 이적에게 나아가 항복했는데 이적이 이를 예로써 접대했다. 천남권은 오히려 문을 닫고 항거에 지키면서 자주 병력을 내보내 싸웠으나 모두 패했다. 남건이 군사에 관한 일을 승려 신성에게 맡겼는데 신성이 소장 오사와 요묘 등과 더불어 비밀리에 이적에게 사람을 보내 내응하기를 청했다. 닷새가 지난 후 신성이 성문을 여니 이적이 병력을 놓아 성에 오르고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성에 불을 질렀다. 남건은 스스로 자살하려 했으나 죽지 않았다. 왕과 남건 등을 붙잡았다. 여기까지가 3차 고구려 당 전쟁입니다. 끝났습니다. 고구려가 망했어요. 3차 고구려 당 전쟁은 왜 졌느냐? 왜 졌을까? 아까 얘기했듯이 아마도 이적이 이적이란 엠생이가 투항했기 때문이 아닐까. 엠생이가 투항하면서 요동지역하고 그 다음에 아마 요동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아까 보니까 영향을 받은 것 같죠, 그죠? 요동지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압록강 주변에 있는 요새들이 1, 2차 요새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내분 때문이든 아니면 뭐 때문이든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가장 첫 타로 때렸던 신성이 그렇게 쉽게 세적이한테 이제 함락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고, 그 이후에도 부여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 됩니까? 남쪽 지역 이 전부 다 이제 떨어져 버린 게 되게 운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되게 운이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운이 없습니다. 뭐 운이 거의 8, 9쯤 되죠. 아무튼 그래서 신성이 처음에 함락돼 버린 거, 운이든 아니면 남생 때문이든 함락돼 버린 거 하고, 그 다음에 남생이 투항하면서 압록강 방어선이 무너져 버린 거, 부여성이 함락된 거, 이런 이제 몇 개 악재들이 겹쳐가지고 결국에는 평양까지 육군이 가는 길이 쭉 뚫려버리고, 결국에는 이제 벌거숭이가 된 평양성만 버티다가
함락돼 버린 거죠. 이것도 근데 재밌는 게 평형성도 군사적으로 함락된 건 아니에요. 결국엔 내부에서 그 배신자가 나와서 그걸로 함락돼 버린 거죠. 백제도 그렇고 고구려도 그렇고 내부에서 배신자가 둘 다 나옵니다. 둘 다 나와요. 고구려는 이제 엠생이가 있고요. 엠생이와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백제에는 그 누구냐, 예식진이라고 있습니다. 예식진. 그거는 이제 삼국사기인가? 삼국사기는 예식이라고 있나? 백제봉기에 예식이라 나오던가? 아무튼 백제에는 예식이라는 놈이 있고요. 그 고구려에는 아무튼 그 엠생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구려고 백제가 둘 다 망해버려요. 되게 허무합니다. 읽다 보면. 여러분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읽으면서 되게 허무했어요. 고구려 수전쟁, 고구려 당전쟁을 거치면서 잠깐 정리하자 그러면 당나라, 사실 중국하고 그죠? 수나라나 당나라 같은 중국, 통일 중국 제국하고 고구려가 이제 국력이 어떤 면에서 비슷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차이가 나죠. 인구가 몇인데 씨발 인구 차이가 얼만데 그걸 가지고 비슷하다 그러거나 그러면 그건 좀 양심이 없는 거지. 근데 이게 군사적으로 서로 국력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군사적으로 꼭 어느 쪽이 항상 이긴다라는 그거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동북 지방에서 일어난 후금이나 청나라도 마찬가지고 여기 북쪽에 사람 안 사는 몽골 지역에서 일어난 원나라도 몽골 놈들도 그죠? 중국을 다 먹어버렸으니까 그걸 보면 사실은 국력이라는 게 항상 군사력과 똑같이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고구려의 경우에는 수나라하고 전쟁에서도 그렇고 당나라하고의 전쟁에서도 그렇고 요동지역하고 압록강 방어선이 결국에는 제대로 뚫리지 않았고 잘 지켜졌기 때문에 중국에서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전쟁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세계 악재가 세 개나 겹치면서 그 나라가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었었는데, 사실 그걸 보고 나서 우리가 이제 고구려가 약한 나라거나 백제가 약한 나라거나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느끼기로는 운빨이 존나 안 받아줬다. 되게 안 받아줬다. 1, 2차전에서도 앞에 이제 수나라하고의 전쟁도 그렇고 앞에 이제 당나라하고 1, 2차전에서도 되게 정석적인 방법으로 고구려가 이겼는데 3차전에서는 정석적인 방법은 그렇다 치고 그걸 쓰지도 못할 정도로 재수가 되게 없었다. 진짜 운빨이 안 따졌다. 그렇게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까지가 고구려 봉기는 아닙니다. 좀 더 있어요. 뒤에. 자, 아무튼 요까지가 3차 고구려 당 전쟁입니다. 고구려가 망했습니다. 겨울 10월에 이적이 돌아가려 하니 고종이 명하여 왕등을 먼저, 왕이 이제 보장왕이죠. 먼저 소릉에 바치게 하므로 군대의 위용을 갖추고 개선가를 연주하며 수도로 돌아가 대묘에 바쳤다. 소릉이라는 거는 세민이의 그 릉이에요. 세민이 누군지 아시죠? 그죠? 세민이가 묻혀 있다는 곳인데 함양이 있습니다. 함양, 장안 서쪽에 함양이 있습니다. 자, 12월에 황제가 함원전에서 포로를 받았다. 왕은 정치를 자신이 한 것이 아니므로 용서하여 사평 태상백 원회 동정으로 삼고, 천남사는 사제 소경으로 승려 신성은 은청 광록 대부로, 천남생 이 새끼야 엠생이지, 천엠생은 우위 대장군으로 삼았다. 이적 이하에 사람들은 책봉하고 상을 주었는데 차등이 있었다. 천남건은 검주로 유배를 보냈다. 검주는 저기 남쪽 어딜 겁니다. 자, 다섯부 176성 69만여 호를 나누어, 요게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다섯부 176성 69만 호를 나누어 도덕부 9개, 구도덕부 42주 100현으로 만들고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두어 이를 통치하게 하고, 우리 장수 중에 공이 있는 자를 뽑아 도독자사 현령으로 삼아 화인 중공놈들과 함께 짱깨들과 함께 다스리는데 참여하게 했다. 우위위 대장군 설인귀로 검교 안동도호를 삼아 병력 2만 명을 거느리고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어루만져 달래게 했다. 이때가 고종 지새끼 총장 원년 무진년이었다. 자, 2년입니다.
요 2년이라는 게 총장 2년입니다. 당나라의 연호예요. 669년입니다. 자, 기사 2월에 왕의 서자인 안승이 4천여 호를 거느리고 신라에 투항했다. 안승은 누군지 아시죠, 그죠? 나중에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 있잖아. 보덕국왕 안승, 고구려 부흥운동하는 그때 나오는 그 안승입니다. 자, 여름 4월에 고종이 38,300호를 강남, 회남, 산남, 경서 여러 주의 빈 땅으로 옮겼다. 자, 고구려 인구를 뭉치지 못하게 중국 내지로 옮기고 있답니다. 자, 함형 원년입니다. 경우년 여름 4월에 670년입니다. 이르러 건모잠이 국가를 부흥하려고 하여 당나라를 배반하고 왕의 외손 안순, 요게 안승이에요. 자, 안순을 세워 임금을 삼았다. 당고종이 대장군 고관을 보내 동주도 행군 총관으로 삼고 병력을 내어 그들을 토벌하니 안순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도망갔다. 자, 2년 신민년 671년입니다. 가을 7월에 고관이 안치성에서 남은 무리를 격파했다. 건모잠의 거점은 아마도 안치성이거나 혹은 그 주변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아무튼 안치성에서 마지막 무리가 끝장났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3년입니다. 임신년 672년입니다. 12월에 고관이 우리의 남은 무리와 백수산에서 싸워 패배시켰다. 백수산은 어디냐면은 설들은 많은데요. 황해도의 재령으로 봅니다. 재령. 황해도의 재령. 그러니까 안지성에서 이제 나머지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여기서 이제 깨지고 남쪽으로 쭉쭉 도망가서 백수산까지 와서 여기서 또 한번 깨지고 그리고 또 신라한테 투항했다 그런 말이죠. 요때 그러면 신라한테 왜 도망을 하느냐, 왜 도망가느냐 하면은 이때는 이미 이제 신라하고 당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었었어요. 나당 전쟁 그러죠 우리가. 신라하고 당나라 사이에 이제 백제 영토를 니들이 왜 먹냐 씨발놈들아 라고 이제 신라가 당나라한테 빡치고 당나라도 니들 다 우리 거 이지랄 해가지고 이제 빡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전쟁이 터졌었는데 그때 한창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구려 쪽 유민들은 백제 부흥운동 계열들은 신라가 먹어야 될 땅이었기 때문에 신라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근데 고구려 부흥운동 계열들은 당나라라는 이제 공통의 10세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거나 그런 양상을 좀 보여줍니다. 여기 나오는 신라로 투항했다 그런 것들도 여기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신라가 병력을 보내 우리를 구원했는데 백수산에서 고관이 이를 쳐서 이기고 2,000명을 노획했다. 자, 4년입니다. 계유년 673년입니다. 여름 윤 5월에 연산도 총관 대장군 이근행이 포로하에서 우리 백성을 쳐부수고 수천 명을 포로로 잡으니 나머지 무리가 모두 신라로 달아났다. 포로하는 여기입니다. 임진강입니다. 임진강이 긴데요. 요 하류 지역을 호로가라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이제 당나라군하고 신라군하고 싸우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구려 부흥군도 이제 요 지역, 고구려군도 이제 요 지역에서 이제 몰려서 싸우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자, 의봉 2년입니다. 의봉 2년 정축년 677년입니다. 봄 2월에 항복한 왕 보장킹이 있죠, 그죠? 자, 개런티 킹으로 요동 주 도독으로 삼고 조선왕으로 봉하여 요동으로 돌려보내고 나머지 무리를 모아 동쪽 사람으로 먼저 여러 주에 와있던 자들을 모두 왕과 함께 돌아가게 했다. 이로 인해 안동 도후부를 신성으로 옮겨 통치하게 했다. 왕이 요동에 이르러 반란을 꾀하고 몰래 말갈과 통했다. 안동 도후부는 원래 평양에 있었죠. 평양에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멀리 있는 신성 여기냐? 요 지역으로 옮겨갔다는 거는 요 어디입니까? 압록강 이남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깽판을 치니까 여기서 이제 제대로 통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가까운 요동 지역으로 옮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보장왕은 계속 장안에 잡혀 있다가 요때 사람들을 좀 제대로 통치해봐라 는 의미에서 아마 신성으로 와서
정치를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때 보장왕은 당나라하고 안 붙고 여기 있던 말갈들이나 아니면 고구려 사람들하고 해서 이제 아마 반란을 일으키려는 계획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계요 원년 681년입니다. 계요 원년에 공주로 불러 돌아오게 했다. 자, 보장왕이 소환됐습니다. 자, 영순 초년 682년에 서가안이 위위경을 추증하고 조서를 내려 수도로 옮겨 힐리의 무덤 왼쪽에 장사 지내고 그 무덤길에 비를 세웠다. 힐리는 힐리카안인가? 아마 이거 돌궐 사람일 겁니다. 자, 그 백성들은 하남 농우의 여러 주에 흩어져 옮기고 가난한 사람들은 안동성 옆에 옛성에 남겨두는데 이따금 신라로 달아나는 자들이 있었다. 나머지 무리들은 말갈과 돌궐로 흩어져 들어갔다. 고씨의 왕이 마침내 끊어졌다. 682년에 그 보장왕이 죽었습니다. 죽었고, 당나라 10세들이 그러면 안되지. 그건 너무 약하잖아. 18세끼들이라 그래야지. 혹은 짱깨라고 합시다. 짱깨라 그러면 이제 종일 기분 나쁘대잖아.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682년이면은 그 이미 신라하고 당나라 사이 전쟁도 끝났을 때예요. 신라하고 당나라는 여기 대동강 이남을 경계로 해서 아무튼 그 어떻게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그죠? 이렇게 국경을 정하게 되고, 그리고 요 이북 지역은 당나라가 일시적으로 점유했지만은 사실은 더 안 할 거야. 요 이북 지역은 곧 얼마 안 돼서 이제 발해가 이걸 다 먹어버리죠, 그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씨의 임금이 끊어졌습니다. 자, 수궁 2년입니다. 686년입니다. 항복한 왕의 손자 보원을 조선 군왕으로 삼았다. 성력 초년 698년입니다. 성력 초년에 이르러 좌응양위 대장군으로 진급시키고 다시 충성 국왕으로 봉하고 안동의 옛부를 통치하도록 주었으나 가지 않았다. 자, 이듬해 항복한 왕의 아들인 덕무를 안동 도독으로 삼았는데 후에 점차 나라를 세웠다. 여기서 나라를 세웠다는 거는 그 고구려로 독립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아마도 맥락상 그 당나라의 그거 당나라 안에 나라들 있죠. 예를 들면 한나라의 제후국 뭐뭐뭐, 예를 들면 뭐 제북왕, 제남왕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고구려 왕가가 어쨌건 살아있긴 살아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원화 13년 818년입니다. 818년에 이르러 당나라에 자신을 보내 악공을 바쳤다. 요까지도 어쨌건 고구려 왕계는 살아있긴 살아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논하에 말한다. 현도와 낭랑은 본래 조선의 땅으로 기자가 책봉되었던 곳이다. 기자가 그 백성들에게 예의, 반농사와 누에치기, 길쌈을 가르치고 법금 8조를 만들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8개를 만들었다. 자, 이로써 그 백성이 서로 도둑질하지 않고 집의 문을 닫음이 없고 부인이 지조가 굳고 믿음이 있어 음란하지 않고 마시고 먹는 데에는 변두를 사용했으니, 변두는 뭐지? 자, 이는 어질고 현명한 이가 가르쳐 착한 길로 인도한 것이다. 또 천성이 유순하여 삼방과 달라서, 삼방은 뭔지 모르겠네요. 중국을 의미하나? 삼방과 달라서 공자가 도가 행해치지 않음을 슬퍼해 바다에 배를 띄워 이곳에 살려 했던 것도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역경의 효사에 이는 칭찬이 많고 사는 두려움이 많아 가깝다라고 했다. 고구려는 지난 이후부터 중국의 동북 모퉁이에 끼어 있어 그 북쪽 이웃은 모두 천재의 관하가 있고 어지러운 시대에는 영웅이 특별히 일어나 분에 넘치는 이름과 자리를 가졌으니 두려움이 많은 땅에 살았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겸손의 뜻이 없고 그 봉해진 강역을 침략해 원수를 만들고 9년에 들어가 살았다. 이런 까닭으로 전쟁이 이어지고 화가 맺어져 거의 편할 때가 없었다. 그것이 동쪽으로 옮기고 수와 당의 통일을 만나고도 오히려 천자의 명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며 왕의 사람을 토굴에 가두었다. 그 완고하고 두려워하지 않음이 이와 같이 여러 번 죄를 묻는 군사가 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자존심이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중국의 침략을 받았다 그런 말이죠. 비록 혹 어떤 때에는 기이한 계책을 세워 대군을 이긴 적도 있었으나 마침내 왕이 항복하고 나라가 멸망한 후에야 그만두었다. 그러나 처음과 끝을 보면 위아래가 화합하고 붓사람이 화목할 때는 비록 대국이라도 빼앗을 수 없었다. 나라에 의롭지 않고 백성들에게 어질지 못하며 무사람의 원망을 일으키게 되면서 무너져 스스로 떨쳐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므로 맹자가 말하기를 하늘의 때와 땅의 이로움이 사람의 화합만 갖지 못하다라고 했다. 좌씨가 아마 좌구명 얘기하는 걸 겁니다. 좌씨는 말하기를 나라를 일으키는 것은 복이 있기 때문이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재앙이 있기 때문이다. 나라를 일으킬 때에는 백성을 보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 같으니 이것이 그 복이고 나라가 망할 때에는 백성을 흙이나 풀과 같이 보니 이것이 그 재앙이다 라고 했다. 이 말에 의미가 깊다. 그렇다면 무릇 나라를 가진 자가 포악한 권리의 꼬박과 강한 종족이 남의 재물을 탐내어 함부로 거두어들이는 것을 내버려두어 인심을 잃는다면 비록 잘 다스려 어지럽지 않게 하고 보존해서 망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또 어찌 강한 술을 마시고 취하기를 싫어하는 것과 다르겠습니까? 그렇게 김부식이가 얘기했습니다. 나 내일 가야 돼. 더 이상 방송 못합니다. 여기까지가 고구려 분기예요. 고구려 분기입니다. 고구려 분기 고구려 분기입니다. 아까 사실 할 얘기들은 다 있어서 짧게 정리하자 그러면 이제 고구려하고 백제는 엠생이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엠생이와 짱깨 때문에 망했다. 아 그래. 합쳐서 얘기하자. 짱깨에 붙은 엠생이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구려는 당시에 충분히 중국을 막아낼 수 있는 국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분열돼간 엠생이 10세들 때문에 망했고요. 그리고 백제도 마찬가지로 고구려만큼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백제가 신라를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였었거든요. 그걸 감안할 때 충분히 살아남을 만한 국력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당나라에 붙은 짱깨들한테 붙은 엠생이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구려 분기는 요까지고요. 나름대로 재밌게 읽었는데 저는 삼국사기를 이번에 처음 읽었거든요. 재밌게 읽었는데 그렇습니다. 망하고 나니까 허무하네. 사실 나는 이제 고구려 분기니까 고구려의 마지막을 이제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렇게 되게 궁금했었었는데 그냥 그렇네요. 자 그리고 고구려 분기가 끝나면 그 이후부터는 백제 분기를 읽습니다. 백제 분기 읽고 그 다음에 신라 분기 읽고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거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지도는요. 그리고 요 지도는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고요. 삼국사기를 다 읽을 때까지 아마 계속 보충해가면서 만들 텐데 요 지도는 제가 링크를 고구려 분기 영상들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밑에 설명 부분에다가. 요 지도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나와 있는 고구려 분기에 대한 주석들 있죠. 그 주석들을 취합하고 혹은 기타 자료들도 취합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제일 맥락상 말이 돼 보인다 라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형코에 좀 딸꾹질을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이 아마 이게 상업용 용도 아니니까 쓰시거나 그런 것도 별 상관없을 겁니다. 아무튼 공부하시거나 그런데 도움이 많이 되길 바랍니다.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백제 분기로 들어오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